자, 수열 첫 번째 시간인데 먼저 우리가 수열에 대한 간단한 용어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자. 자, 그럼 먼저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자,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숫자들의 배열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숫자를 아무렇게나 배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수를 차례대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1, 3, 5, 7, 9 이렇게 이씩 커지는 어떤 수열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 자, 먼저 우리가 이 수열을 이루고 있는 이 각각의 수를 우리는 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나오는 요 수열의 첫 번째 항을 우리는 A1이라고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A2, 다음에 세 번째 항은 A3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다섯 번째 항이 되니까 결국 A5는 9가 된다는 얘기겠지. 자, 이와 같이 결국 쭉 나가면 결국은 n번째 항이 나올 텐데 이 n번째 항을 우리는 바로 AN이라고 나타내고 이 AN을 이 수열의 바로 일반항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항은 이 수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수열을 배워 나가겠지만 결국 수열을 배워 나간다는 얘기는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왜 일반항이 중요하냐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 수열에서 만약에 100번째 나온 항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숫자들을 100개를 다 나열해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한번 표현해 볼게. 일반항 A에는 우리가 어떤 일반항 배우는 과정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 수열에서는 1, 3, 5, 7, 9 즉 짝수에서 일식을 뺀 게 바로 이 항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항은 배우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2n-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결국 이 일반항이라는 거는 바로 AN이라는 건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라라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만약에 5항이라는 거는 n에다가 5를 대입하면 되니까 2 곱하기 5 마이너스 1에서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즉 A5항이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만약에 100번째 항이 뭐냐라고 한다면 2 곱하기 100 마이너스 1에서 199가 된다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결국 우리가 일반항을 n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수열의 항이라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일반항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자, 우리가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일반항 AN에다가 중괄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즉, 이 얘기가 뭐냐면 일반항 AN을 갖는 수열이다라는 뜻이야. 일반항을 AN으로 갖는 AN을 일반항으로 갖는 수열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용어 정리니까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까? 우리가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만약에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이와 같은 수열이 있다라고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100번째 항이 뭐냐라고 만약에 여기서 A의 50번째 항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먼저 일반항 AN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일반항 AN이라는 거는 봐. 그래서 1항이 분자는 1이고 2항은 분자가 2, 3항은 3, 4항은 4니까 마찬가지로 이 AN, n번째 항은 분자가 n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고 다음에 이때 있는 분모를 보면 분자에다 2를 더한 거지. 1이면 2고 2면 3, 3이면 4가 되는 거니까 이게 분자가 n이라면 분모는 당연히 n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요 수열의 일반항 A에는 n 플러스 1분의 n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50번째 항은 n에다 50을 대입하면 되니까 51분의 5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뭐 다 이해되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자. 자, 이제 등차 수열, 우리가 수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 등차라는 말이 있잖아. 즉, 이 등자는 같을 등자고 차이는 뭐 차이에 나는 차는 그러니까 등차라는 건 바로 뭐냐면 차이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즉, 우리가 어떤 수열에서 이웃항 두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자, 이 수열은 초항이 첫 번째 항이 1이고 만약에 1, 4, 다음에 7, 10, 13 이런 수열이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먼저 이 수열에서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얘는 4 빼기 1이니까 3이 나올 거고 또 3항에서 2항을 빼더라도 7 빼기 4니까 3이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4항에서 3항을 빼더라도 13 빼기 10이니까 3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 n번째 항에서 바로 n- 앞에 있는 항 n-을 빼더라도 똑같은 3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기 나오는 이웃한 항 사이의 차, 요 3이 일정하게 나오는데
이 3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바로 공차라고 한다는 얘기야. 공차. 그래서 우리 공차는 앞으로 디퍼런스, 차이의 약자인 바로 D를 써서 공차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야. 이와 같이 우리가 공차라는 거는 바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m 플러스 1번 장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항 n번 장을 뺐더니 일정한 숫자가 나오지. 공차 D가 나오는 거야. 이런 수열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바로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얘를 조금 변형을 하면 이런 거지. m 플러스 1번 장은 바로 n번 장에다가 공차 D를 더하면 바로 그 다음번 장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수열에서 AN이라는 수열은 지금 첫 번째 항 A1이 1이고 공차가 얼마? 3인 이런 등차 수열이다라는 얘기야. 자, 이해되지? 자, 봐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서 항상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다시 얘기하면 n번 장에다가 공차 D를 더하면 그 다음번 장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즉, 요 수열에선 봐라. 지금 공차가 3이니까 여기다가 1에다가 3을 더하면 그 다음 두 번 장이 나오고, 두 번 장에다가 또 3을 더하면 세 번 장이 나오고, 세 번 장에다 3을 더하면 바로 네 번 장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바로 요 형태지. 나중에 이제 점화식이라는 걸 또 배우게 되는데, 요런 형태가 나온다면 아, 얘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 자, 우리가 어떤 수열이 AN이라는 수열이 초항이 첫 번째 항 A1이 A고 다음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예를 들자. 자,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등차 수열의 정의대로 한번 풀어볼게. 자, 우리 등차 수열의 정의는 2항에서 1항을 바로 빼면 공차 D가 나온다라 했지. 마찬가지로 3항에서 2항을 빼더라도 공차 D가 나오는 거고, 4항에서 3항을 빼더라도 똑같은 숫자 공차 D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 n번째 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항 n-1번 장을 빼더라도 똑같은 공차 D가 나오겠지. 맞지? 그럼 이 식을 우리는 좌변과 변을 똑같이 한번 더해볼게. 자, 더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A2-A2 사라질 거고 A3-A3 이렇게 없어지겠지. 여기 있는 AN-1과 -A- 사라질 거야. 그러면 좌변에는 AN하고 -A1만이 남겠지. 그래서 좌변은 AN-A1이 나오는 거고, 다음에 우변에 있는 요 D가 몇 번 더해졌는지를 한번 보자. 자, 이게 지금 A1일 때 여기 A1, 여기가 A2, A3에서 쭉 AN-1까지야. 즉, 요 줄이, 즉 행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n-1개가 있으니까 이 D도 결국은 n-1번 더해졌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여기는 n-1의 D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항 AN을 구하는 거니까 AN은 바로 A1 플러스 N-1D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우리는 아까 A1을 A라고 놨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겠네. AN은 A1이 바로 A고 플러스 N-1D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꼭 암기해야 된다.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와 같이 A 플러스 N-1의 D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결국 초항 첫 번째 항 A1과 공차 D만 알고 있다면 요 두 개의 상수만 알고 있으면 결국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여기서 보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이라는 거 하는 거는 바로 A 플러스 M-1의 D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여기에서 초항 A하고 공차 D라는 건 뭐야? 상수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간단하게 즉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전개를 해보면 여기 곱하면 dn이 나오고 플러스 a-d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편의상 요 d를 우리는 a라고 놓고 a-d를 b라고 이렇게 문자로 놓자. 그럼 결국 an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an 플러스 b 형태로 놓을 수가 있지. 맞지? 단 여기서 a는 뭐가 된다? d가 되고 a-d는 b가 된다는 얘기야. 자, 왜 이렇게 났냐면 결국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을 풀어 헤치면 결국은 n에 관한 1차식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결국은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더라라는 얘기지. 자, 그리고 공차 D는 바로 뭐냐면 요 n 앞에 있는 개수 요 A가 바로 뭐야? 공차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어떤 수열의 일반항 AN이 만약에 2n-3이라고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해보나 마나 얘가 AN이 n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이 수열 AN은 당연히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 그때의 공차 D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되더라라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요 내용도 좀 잘 알아두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우리가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자, 우리가 지금 등차 수열 AN이 지금 A 플러스 M-1의 D라고 해서 요거를 풀어헤쳐서 간단하게 AN 플러스 B라고 나타냈잖아. 즉 무슨 얘기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AN 플러스 B라고 나타내는 N에 관한 1차식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얘를 가만히 뜯어보면 이런 거지. Y는 바로 AX 플러스 B, 즉 1차함수 직선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물론 직선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n은 뭐냐면 자연수잖아. 자연수 맞지? 그래서 정의역은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선으로 표시했을 때 그 직선 위에 점으로 표시된다라는 얘기야. 자,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항 AN이 만약에 얼마나 볼까? n 플러스 3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결국은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n축이 되고 여기가 바로 뭐야? 여기가 an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봐. n이 자연수가 n은 항상 자연수니까 n이 1일 때는 여기가 얼마가 돼? 4가 되고 다음에 2가 되면 여기는 7이 되고 3이 되면 우리 2가 되면 5가 되는 거지? 2가 되면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다음에 3이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7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점들을 쭉 이어보면 결국은 이렇게 직선, 즉 1참수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직선 위에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한 함수, 이렇게 점으로 표현된 게 바로 등차수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의 기울기가 바로 여기가 1분의 여기가 1이 되지? 그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된다? 공차가 되다라는 얘기지? 기울기가 바로 공차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x가 바로 기울기 공차 d가 a가 된다라는 얘기지. 이와 같이 어떤 우리가 등차 수열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열을 함수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면 더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좀 알아두도록 해.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세항 사이의 관계인 등차 중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우리가 A, B, C가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 가운데 항 B를 바로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고 해. B를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고 하고 이 A, B, C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B에서 A를 뺀 것도 공차 D가 나올 거고 C에서 B를 뺀 것도 똑같이 공차 D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이 B는 바로 A 플러스 C인 관계가 성립이 되고 결국 B는 바로 A와 C를 더해서 2로 나눈 거와 똑같다는 얘기야. 즉 우리가 이렇게 등차수를 이루고 있으면 이 가운데 있는 항은 양옆에 있는 항을 더해서 2로 나눈 바로 산술평균과 똑같다는 얘기야. 얘가 바로 산술평균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4, x, 20이라는 세 개의 수가 차례대로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 이 x가 바로 등차 중앙이기 때문에 바로 x는 4와 20을 더해서 2로 나눈 바로 산술평균과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12라는 걸 구할 수가 있지. 자, 얘를 일반화 시켜보면 이런 내용이야. 자,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a의 n 플러스 2번째 항이 차례대로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 이 가운데 있는 an 플러스 1은 양옆에 있는 바로 두 항 사이를 더해서 2로 나눈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지. 결국 이런 식이 어떤 수열 an에서 이런 식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그 수열 an은 바로 등차 중앙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럼 얘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인데 A1항, 2항, 3항, 4항, 5항 이렇게 있어.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했던 A2, A3, A4 사이의 관계는 자, 우리가 세 번째 항을 A라고 하면 두 번째 항은 바로 공차 D를 뺀 거고 A4항은 바로 공차 D를 더한 거잖아.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은 A는 바로 양옆에 있는 항을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와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약분돼서 똑같지, 맞지?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 1항과 다음에 3항과 5항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게. 즉 좌우 대칭인 형태는 모두 다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세 번째 항을 마찬가지로 A라고 놓으면 첫 번째 항은 공차 D를 두 번 뺀 거니까 2D가 나올 거고 다섯 번째 항은 공차 D를 두 번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2D가 나오겠지. 이렇게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이 A라는 숫자도 마찬가지로 양 옆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합니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약분돼서 또 똑같은 게 보이지. 결국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연속한 세수뿐만이 아니라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세수에 대해서는 모두 등차 중앙이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요 내용까지 좀 알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교육 외 과정이긴 하지만 조화 수열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AN이라는 수열이 만약에 이 수열을 역수를 취했더니, 자, 역수를 취했다는 얘기는 바로 AN분의 1이라는 새로운 수열이 나오겠지. 이 수열이 바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원래 대상이 되는 이 AN이라는 수열을 우리는 바로 뭐라 그런다? 조화 수열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다시 봐. 우리가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의 역수를 취한 AN분의 1이라는 수열을 구했더니 얘가 바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AN이라는 수열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조화 수열이라고 이렇게 하고, 자, 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테니까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수열이 만약에 2분의 1, 5분의 1, 8분의 1, 11분의 1이라는 이런 수열이 있어. 자, 그래서 얘를 역수를 취했더니 바로 AN분의 1이라는 수열은 결국은 2, 5, 8, 11이라는 등차 수열이 나오잖아. 그럴 때 이런 이 AN이라는 수열을 우리는 바로 뭐라 그런다? 조화 수열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조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먼저 이 역수를 취한 요 AN분의 1이라는 등차 수열에서 먼저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AN분의 1이라는 요 일반항은 바로 A 플러스 n-1의 D가 될 테니까 결국은 3n-1이라는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고,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N이라는 일반항은 요 수열에 바로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3n-1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조화 수열의 일반항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 이해되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화 중항에 대해서 또 공부할게. 자, 조화 수열에서 자, AN이라는 수열이 만약에 얘가 조화 수열이야. 조화 수열에서 연속된 세 개의 숫자가 이렇게 A, B, C가 있으면, 자, 얘를 또 역수를 취해볼게. 역수를 취해보면 AN분의 1이라는 바로 등차 수열이 나올 거고, 그럼 이제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바로 얘가 뭐야? 등차 수열이니까 요 식에서 우리는 바로 등차 중항이 성립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바로 B분의 1은 바로 어떻게 하라고? A분의 1하고 C분의 1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에 2로 나눈 거를 여기다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아이고, 여기가 2라고 써도 상관이 없잖아. 2로 나눴으니 여기다 2를 곱한 거랑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 요 시계를 정리를 해보면 B분의 2라는 거는 바로 AC분의 A 플러스 C가 나올 거고, 결국 역수를 취하게 되면 2분의 B는 A 플러스 C분의 AC가 나오고, 결국 B는 바로 A 플러스 C분의 2AC가 나오는데, 이런 관계식을 우리는 바로 뭐라 그런다? 조화중항이다 라고 하는 거야.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조화중항이라고 하고, 결국은 이 조화중항은 바로 뭐가 똑같냐면 조화평균하고 똑같지. 수원에서 배웠던 내용.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A, B, C 사이에 세 항 사이의 관계가 이런 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수열은 바로 조화 수열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오늘은 등차 수열 그리고 조화 수열까지 알아봤는데, 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